안녕하세요. 저는 안희라입니다. 현재 저는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 화가이고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고 있는 북튜버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이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런 N잡러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는 제 유튜브 채널명이 하늘나는 고래이다 보니 채널 구독자님들이 고래님 하고 불러주셔서 어느새 고래님이라는 감사한 새 별명도 생겼습니다. 제가 요즘 5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고래님 소리를 듣게 되고 고래를 그리고 화가, 작가님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온 오늘날의 저 자신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빛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빛이 나는 사람, 빛나는 삶, 빛나는 일. 우리 그런 말들을 흔히 쓰곤 하죠. 여기서 빛이 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빛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빛이라고 하면 먼저 희망찬 새 하루를 열어주고 우리들 가슴을 환하게 해주는 최고의 밝음을 상징하죠. 태양이 떠오릅니다. 또 밤에 배가 항구로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해주는 등대, 그리고 어둑한 밤길에 서 있는 고마운 가로등들도 생각납니다. 저녁 어두운 방에 포근하고 따뜻한 휴식을 만들어주는 노란 등불도 있죠. 그런가 하면 추운 날 시린 손발과 언 몸을 녹여주는 난로, 이것도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빛을 냅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만들 연료를 제공해주는 가스레인지 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덕션도 그 열과 함께 빛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드라운 천으로 잘 문질러 닦아놓은 보석들은 어떤가요? 역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고맙고 따뜻하고 환하고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인상을 주죠. 위에서 예를 든 이런 빛들이 하는 역할들을 잘 생각해 보면 모두 자신을 불태워 자신 이외의 바깥 세상을 위해 그 빛, 즉 자신의 빛나는 능력, 빛을 내는 그 재능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황홀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남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러한 빛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람에게 대입해 보았을 때, 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빛나는 사람, 빛나는 일, 빛나는 삶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빛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자, 재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능이란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그 탤런트죠. 이 말을 영어 사전에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찾아봤더니 타고난 재능, 장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타고난이라는 말에 눈길이 갔습니다. 타고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장착되어진 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재능을 장착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재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춤을 잘 추거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를 가진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나 연설가처럼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또는 날카로운 논리와 설득력을 펼치는 글을 잘 쓰는 사람, 외모가 아주 예쁘고 눈부신 사람. 이것도 재능, 즉 달란트라면 달란트죠. 타고난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 연예인이나 프로 스포츠 선수들, 그런 사람들에게 스타라는 별칭을 주면서 빛나는 사람, 또는 아이돌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보다 높이 우러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비단 그것뿐일까요?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 뭔가를 척 보면 아는 눈썰미 좋은 사람, 통찰력이 좋은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수단이 좋은 사람, 일머리가 좋은 사람, 손이 빠른 사람, 머리가 아주 좋아서 유비의 책사가 된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 또 그 좋은 머리를 아주 잘 굴려서 사기치는 데 쓰는 사기꾼들도 그거 재주라면 아주 기막힌 재주죠. 이 밖에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온화한 사람, 사람들 사이에 중재를 잘하는 사람, 아부를 잘하는 사람, 애교가 많은 사람, 단체 내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금방 화사하게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사람들을 잘 웃기는 개그맨과 같은 사람들,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 이것도 정말 큰 재주죠. 이러니 재능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 수만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타들, 눈에 띄는 사람들,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역사 속 위인들, 이런 두드러지는 사람들만 빛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수히 반짝하고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스타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좋은 재능을 타고났는데 말이죠. 여기서 빛을 낸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제 생각엔 그게 어떤 재능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재능으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할 때, 그 재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할 때 그 재능의 소유자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태양이 그러했고 등대가 그러했고 등불이, 난로가, 보석이 다 그랬던 것처럼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귀한 재능들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거 빛을 내라고 주어진 거 아닐까요?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빛을 내라는 하늘의 명령.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빛들이 어우러져서 서로를 더 빛나게 해서 상생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어차피 이미 장착되어져 나온 마당에 이 재주와 재능들을 겸손이라는 이유로 없는 척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가졌다고 자만에 빠져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적게 가지고 나온 어떤 재능을 그걸 아주 잘하는 다른 사람과 단식 비교하는 일은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이고, 그건 자기 빛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노래를 좀 잘했습니다. 늘 학교 대표로 뽑히고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도 타오고, 쉬는 시간엔 교무실에 불려가서 노래를 하고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과자랑 빵 같은 거 서랍에서 막 꺼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제가 가수나 성악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서울대? 그까짓 거 쉽게 갈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 더 커보니 저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하고 훨씬 더 똑똑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재능은 여러 가지 받아 나오긴 했는데 저에게는 다 조금씩만 주어졌더라고요. 차라리 한 가지를 특출하게 주시지 않고 이것저것 어정쩡하게 다 조금씩요. 어딘가 한 분야에서 최고이면 좋잖아요. 그거 폼나는 인생일 텐데 말이죠. 제가 하고 있는 그림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 제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울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만났던 저의 멘토이자 상담가 역할을 해주신 어느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늦깎이로 30대 중반도 넘은 나이예요. 아이고, 그런데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었는데 또 주변에서 막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공모전에 나가서 상도 받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저한테 아이디어랑 창의성도 많고 예기가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또 제가 막 부풀어 올랐어요. 나도 그림으로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나 웬걸 창작과 예술의 재능은 정말 타고나는 거라고 느껴지면서 하면 할수록 다른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열등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에휴, 난 또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면서 좌절감, 열패감 같은 게 주기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할까?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해온 시간들과 제 노력이 아깝게 느껴지고 뭔가 억울해서 딱 손을 놓지도 못하고 이거 한다고 그동안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미안하고 염치도 없고 참 대략 난감했습니다. 최근에는 약 3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평생 소리내서 그것도 누구 앞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제가 무슨 용기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강의를 듣다가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준 책들이 있으면 그걸 남들에게 읽어주고 나누라고 하는 어느 스승님의 멘트를 듣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했어요. 저작권이나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잘 읽는 재능이 있는 줄 50이 다 되도록 정말 몰랐지 뭡니까? 낭독. 저한테 이런 숨겨진 재능이 주어져 있었다는 게 새로 발견되면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도 특출나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저 좀 생각보다 괜찮다 싶은 정도? 자, 그럼 제가 이 어정쩡한 정도의 재능들을 여러 개 장착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젠 전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건 제일 눈에 띄고 싶고 제일 높은 자리에서 월등함을 느끼고 싶고 남들 앞에 으스대고 싶은 자만과 교만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만약 눈에 두드러지도록 특출난 재주가 있었다면 혹 일찍 가수가 되고 서울대에 가고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랬다면 지금쯤 얼마나 기고만장 교만했었을까 하는 걸 불현듯 알게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빛이 날 리가 없었겠죠. 빛은 그걸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사용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의 제 힘듦과 열등감의 원인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래를 그립니다. 거대한 존재, 자유로운 존재. 즉, 우리들 자신 안의 진짜 모습이 고래라고 주장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개인전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다른 분들의 전시는 취소되는 와중에도 운이 좋아서 저는 한 달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 제의 연락을 받았을 때 급하게 전시장 한 벽을 꽉 채울 만큼 벽화만한 큰 고래를 그렸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바깥 출입도 어려워지고 서로 얼굴 보며 소통하기도 어려워진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서 폐업이 속출하고 모두들 그렇게 끄느름하게 우울해져가는 이 시절에 이 대형 고래를 보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뭔가 가슴이 뻥 뚫리게 해주고 싶다. 오직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나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 생각대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다 라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꼬마 손님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어디에 쓰여야 하는 건지 알게 된 거죠. 유튜브에서 저는 하늘 나는 고래라는 채널명을 쓰고 있는데 이건 자기가 아는 세상의 전부인 바다를 박차고 뛰어오른 고래. 즉, 자신의 한계를 넘어 심지어 하늘을 날고 있는 고래를 말하는 건데요. 자신이 설정한 한계의 틀 안에 갇혀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해 도약하지 못하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떨치고 튀어 올라서 의식의 새 지평을 열었을 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환희에 찬 고래처럼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전 이 스피치로 그동안의 제 세계를 뚫고 요 하늘 나는 고래처럼 한 단계 도약합니다. 저 발표 공포증이 엄청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제 말을 하고 제 의견을 펼치는 일 같은 건 죽을 때까지 제 인생엔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두려워 마시고 하늘 나는 고래처럼 바다 위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50년 걸렸습니다. 제 이야기에 용기 얻으시고 도전받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지 말고 더 빨리 도약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게 바로 해방이죠.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넘어서는 거. 해방되었을 때에야 사람은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생생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거기서 무의식적인 생각 패턴에서 깨어나 새로 태어난 주인공 네오처럼요. 우리 모두 그 네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나는 고래요. 그리고 요즘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의 낭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댓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고 한 분 한 분 정말 감동적인 사연들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해외 여기저기서 긴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사 인사와 함께 선물도 보내주시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라는 축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전 전문 성우가 아닙니다. 어색하고 서툰 데가 많죠. 그래도 서툰 재능이지만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빛나는 삶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저 고마운 빛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만약 빛이 너무 강해 지나치게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태우고, 때로 잘못 사용되면 온 산을 태우고, 한여름 햇빛이 너무 과하면 살갗이 다 타죠. 너무 밝은 빛은 눈이 부셔서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고 고개를 돌리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재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빛남에만 과몰입하는 거, 이것도 상대가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 빛나서 다른 사람은 위축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지표는 나와 남과 모두에게 다 이로운 것인가를 따져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놓는 마음으로요. 나만 돋보이고자, 내가 더 남들 위에 있고자 하는 교만과 허세와 욕심은 결국 자기 빛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능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도 그렇고요. 하여튼 전 재능을 아주 많이 받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어떤 재주가 제 안에 더 있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또 뭘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저 자신도 참 궁금합니다. 그 누구보다 최고로 잘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어쨌든 이 모든 제게 장착된 주어진 재능이 제 빛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지, 제가 빛나게 사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이름 안히라의 히자는 불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자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나는 사람으로 살라는 숙명을 타고났다. 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너무 어거지로 갖다 붙였나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름 가진 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름 지어주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모두 홀로 자신만의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명 스타들 아니고도 지금 지구 위에 사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유한 빛을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는 별들 모두가 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빛을 가리는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당당히 자신에게 장착된 그 빛나는 재능을 잘 문질러 닦아서 그 재능이 쓰여질 곳을 잘 찾아서 저마다 빛나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